글로벌하지만 극로컬하게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합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생생한 정보들만 전해드립니다. 나만 몰랐던 우리 지역 핫 이슈들을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네, 버라이어티 매거진 동네 발견 시작합니다. 생생한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하는 동네 발견에서는요, 구룡포에서 있었던 재미난 현장, 과메기 파티 요리 경연대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전국의 실력파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장월중선 명창대회 현장을 전합니다. 진정한 맛집은 손님들이 알아보는 법, 간판이 없어도 대박치는 맛집들을 소개하고요. 한 주간의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이슈들을 정리하는 시간, 주간 동네 경향도 꼭 챙겨보세요. 네, 동네 발견 오늘도 김수민 아나운서와 서영석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저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매주 보니까 더 반가워지는 것 같고요. 자주 와야 돼요, 그래서. 예, 매주 나오려고요. 네. 굉장히 정이 드는 것 같아요. 왜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나저나 수민 씨, 네. 이제 하루 남았어요. 뭐가- 디데이가 하루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데이요? 예. 그렇죠. 영석 씨한테는 디데이는 우리 동네 우리 촬영하는 날 아닌가요? 동네 발견 녹화, 우리 지역민들에게 알짜 정보를 전해주는 날은 오늘인데 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내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말씀하시는 줄 모르고 그래요. 전 또 몰랐네요. 알면서 이제 모르시죠. 아, 맞아요. 모른 척 좀 해봤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요, 특히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생중계로 볼 수가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저는 더 기대가 되거든요. 음. 아무쪼록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그 북핵 이슈 속에서 그리고 또 분단 70년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거 정말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1년 전까지만 해도 막 개성공단 문 닫고 정말 이게 이 북핵 때문에 막 이슈가 되고 그래서 정말 곧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이렇게 또 극적으로 정상의 이제 회담 자리가 마련이 되는데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분단의 상처를 딛고 화해 시대가 열리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간절히 기대를 하고 또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얼마나 냉랭했습니까? 찬바람이 그럼요. 예. 쌩쌩 불어오던 관계가 네. 이제 봄이 오면서 드디어 남북에도 평화의 봄이 오는가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도 같아요. 정말 기대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뭐 많은 초중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도 정상회담을 생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산 교육이 되겠네요. 예. 맞아요. 저는 그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이 살아있는 역사 공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아이들에게 늘 말로만 기차 타고 유럽 여행 가자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꼭 좀 바람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또 남북 정상이 또 부부 동반으로 이제 함께하는 또 만찬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올라오는 메뉴가 또 어떤 것들인지 좀 언론에서 많은 또 집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뭐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또 그런 분들의 또 그 메뉴들도 그 전에 이제 올라온다 그러고요. 예. 그러게요. 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전에 또 남북 정상회담을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고향에서 나온 재료로 이제 음식을 만찬에 그렇죠. 낸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저는 독도 디저트도 네. 굉장히 이슈가 돼서 또 그럼요.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예. 진짜 평양냉면. 야, 평양에서 직접 내려온다고 하죠. 예, 옥류관에서. 정말 먹어보고 싶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이 남북 간의 화합을 더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포항하면 이 과메기잖아요. 그럼요. 예. 과메기를 한번 내세우는 건 어떨까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참 이게 좋은 그 계기인데 과메기 철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보면 올려도 될 만한데 이번에는 좀 아쉽게도 못 올리게 됐습니다만은 이 포항의 특산물 과메기도 기회가 되면은 앞으로 한 번 더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이 되겠죠. 네. 때마침 그런데 이 구룡포에서 과메기와 관련된 큰 또 행사가 열렸다고 하죠. 네. 맞아요. 구룡포 하면 과메기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구룡포 과메기 좀 좋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좋아하죠.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뭐 다 한 번씩 먹어보고 또 어른들이 이렇게 또 다들 드시니까 따라서 또 잘 먹잖아요. 그런데 또 몰라요. 네. 사실 아이들은 어린이 때 예. 좀
먹어볼 법도 하지만 애들 입맛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애들 입맛이 맞아요. 있죠. 치킨이나 예. 피자 네, 뭐 맞습니다. 이런 데 예, 입맛이 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우리 아이들이 과메기 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뭐 저는 이제 사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지난 겨울에 과메기를 많이 먹었다는 거고, 예. 또 주변에서 보니까 다들 잘 드신다는 거죠. 예. 김수민 아나운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저요? 예. 네, 저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그렇습니까? 예. 우리 친구들도 네. 참 맛있게 먹었겠죠? 우리 어르신분들이요, 네.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이 과메기를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과메기 파티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1회 과메기 파티 앤드 요리 경연대회입니다. 네. 과메기 파티와 과메기 요리 경연대회를 아이들이 했다고요? 오, 그것도 독특하긴 오, 한데 네.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지잖아요. 그럼 네. 예. 지금도 과메기를 먹을 수가 있나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다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오. 지금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봄 기운 완연한 구룡포 바다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과메기 파티가 열린다고요? 과메기를 봄에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이 과메기로 또 다양한 요리 경연 대회를 한다니까 더 신기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요리들이 탄생할지 지금 만나러 가시죠. 구룡포 아이들을 위해 온 마을이 힘을 합쳐 준비한 신나는 파티. 구룡포 과메기를 색다르게 즐기는 맛있는 파티가 펼쳐집니다. 제1회 구룡포 과메기 파티와 요리 경연대회,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구룡포 과메기 사업 협동조합. 오늘의 즐거운 파티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파티를 준비하시는 걸까요? 두구두구두구 제 1회잖아요. 네. 과메기 경연 대회 또 파티. 네. 어떻게 해서 여신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마을을 좀 더 사랑해 주려는 그런 의미에서 구룡파동복지위원회와 같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구룡포에서는 2011년부터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대게 파티를 시작으로 오징어 파티에 이어 올해는 구룡포의 대표 음식인 과메기 파티를 열게 됐습니다. 구룡포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파티라고 했습니다. 네네. 아이들이면 쉽게 더 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보다는 접할 기회가 많긴 하겠죠.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과메기를 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물이기 때문에 미래에 또 우리 고향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과메기를 좀 맛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과메기라고 하면 겨울철의 별미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은 봄이거든요. 봄인데 과메기를 맛볼 수 있나요? 겨울철에 만들어 놓은 과메기를 진공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냉동 보관을 해서 여름까지 저희들이 소비자가 원할 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 오늘 파티의 주인공인 구룡포 아이들은 과연 과메기를 좋아할까요? 못 먹는다 저! 우와 절반 이상이 과메기를 못 먹네요. 왜 못 먹어요 왜? 비려. 비려서 또. 과메기 만나서 과메기 맛이 나지 또. 비려서요. 비려서. 과메기는 어른 입맛이에요. 과메기는 어른 입맛이다. 네. 우리 친구는 무슨 입맛? 어린 입맛이에요. 어린 입맛, 초딩 입맛이다 그렇죠? 충격 발언 속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구룡포의 특산물인 과메기와 좀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이들을 위한 과메기 요리 시식회입니다. 과메기의 변신은 무제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과메기로 만든 음식들이 많은데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과메기 튀김부터 시작해서 과메기 강정, 그리고 볶음밥, 부침 이 정도 오늘 준비했고요. 또 한 가지 햄버거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강정을 그냥 과메기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죠. 네. 그냥 강정인데요? 네, 과메기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새콤하고 달콤하고 무엇보다도 약간 고기 같은
질감이 생겨서 네. 그게 과메기라는 거잖아요. 신기하죠. 과메기 요리와 함께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 바로 과메기로 짓는 삼행시 이벤트입니다. 커다란 상품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출품작들을 만나볼까요? 과메기는 역시 구룡포 과메기. 매, 기보다 맛있는 구룡포 과메기. 기. 역 회복에 도움되는 구룡포 과메기. 이야, 이거 진짜 잘했다. 이거 혹시 본인 거? 네, 제 거예요. 잘했다.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과메기 하면은 역시 구룡포죠. 네. 매기 해도 매기보다는 구룡포 과메기 아니겠습니까? 기똥차게 맛있고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구룡포 과메기 드시러 오세요. 잘했음 박수.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삼행시. 다시 봐도 표절, 누가 봐도 표절입니다만 아무튼 기가 막히고 기똥찬 구룡포 과메기라는 거죠. 그치요? 드디어 기다리던 과메기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과메기 파티 그리고 요리 경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모양 틀은 고양이, 코끼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안내 영상에 따라 이번엔 아이들이 직접 과메기 요리를 만들어볼 차례입니다. 주먹밥에 햄버거에 김초밥까지 우리 친구들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밥을 중간에 놔두고 말아요. 우와. 아, 뒤에는 날치알을 넣어요? 네. 앞에는 무순, 뒤에는 날치알이구나. 네. 아니면 여기 날치알 넣고 무슨 넣어도 돼요. 아, 날치알을 넣고 무순을 넣어도 돼요? 네. 근데 친구는 그러면 한쪽에는 날치알 넣고 한쪽에 무순 넣었어요? 네. 왜요? 넣기 비좁을 것 같아서요. 아, 넣기 더 쉬울 것 같아서? 네. 우와, 완성한 거예요? 네. 우와, 잘했다. 어느새 착착 완성된 요리들. 이제는 직접 만든 과메기 요리와 선생님들이 준비한 특별한 과메기 음식을 맛보는 시간. 본격 과메기 파티의 시작입니다. 아이들 참 잘 먹죠? 과메기 오늘 먹어보니까 어떻던 것 같아요? 맛있어요. 햄버거는 불고기 맛이 나고 원래 과메기는 무슨 맛이었는 거야? 비린맛. 근데 오늘의 과메기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표현하면 얼마나 맛있었는데? 이모. 지구만큼. 파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과메기 삼행시 시상식이 기다리는데요. 과연 오늘의 대상 수상작은? 구룡포 과메기. 메기보다 맛있는 구룡포 과메기.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구룡포 과메기. 제가 아까 인터뷰했잖아요. 될 거라고. 근데 진짜 1등을 했습니다. 대박! 예, 여기 보고 웃으세요. 이 자전거도 타고 우리 과메기 파티 오늘 제대로 했네요. 예. 오늘 이렇게 경연 대회를 해보니까 과메기가 나한테 이제 어떻게 느껴져요? 비린내 엄청 날 줄 알았는데 비린내도 안 나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게 해줘서 고마웠고 잘 가 하늘나라로. 구룡포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신나는 과메기 파티. 색다른 과메기 요리의 맛으로 함께한 친구들과의 웃음으로 오래오래 아이들의 기억에 남겠죠? 앞으로도 구룡포 마을의 신나는 축제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구룡포 마을로 놀러 오세요!
네, 아이들이 참 그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구룡포 제1회 과메기 파티 현장 우리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 그러게요. 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과메기를 굉장히 즐겁게 대하고 그렇습니다. 맛있게 접하는 것 같아서 보기 참 네. 좋았는데 예. 저는 과메기 삼행시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어. 저도 그래서 과메기를 보다 보니까 나도 한번 삼행시 도전? 해볼까 정말요? 들더라고요. 저기 성수 씨 잘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띄워주세요. 예, 예. 네, 하나, 띄워주세요. 예. 과. 과연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구나. 네. 매년 봄에도 과메기를 먹을 수 있다니. 기. 기똥차게 맛있는 과메기? 기왕 먹을 거 오늘 먹으면 안 될까요? 사주세요. 아니, 저 바로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예. 아주 잘했습니다. 민망하네요. 네, 잘하시네요. 표정들을 보니까 10점 만점에 한 1.9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해서 3점, 5점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네. 사실 저는 아이들이 과메기를 정말 좋아할까 많이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좀 파티 후에 과메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좀 흐뭇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네, 아주 뭐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저렇게 이제 저런 기회를 통해서 과메기를 접하고 또 이 과메기도 퓨전 음식으로 저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저 음식을 많이 개발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특히 어릴 적 먹었던 음식들이 나중에도 기억도 많이 남고 네. 오래 가잖아요. 그럼요. 이 과메기를 좀 우리 아이들이 좋은 기억으로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과메기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사실요,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요, 매년 아이들을 위해서 대게 파티를 열다가요, 올해는 좀 아쉽게도 대게 물량이 없어서 파티를 좀 못할 뻔했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메기 사업 협동조합에서 나서 주셔서 겨우 좀 하게 됐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정말 다행이죠. 네. 그래요. 우리 과메기 먹은 아이들 어떻게 좋아했을까요? 반응 보니까 어떠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그 파티를 준비한 그 어른들도 사실 상당히 좀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마을 특산물들과 함께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또 반응이 참 좋아서 좋아하셨을 것 같고 또 자연히 또 이 아이들도 이제 크면서 마을에 대한 애정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지역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다가올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의 달. 네. 많은 또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네에 많은 축제들, 이 재밌는 일들을 어디다 알릴까 고민하시면은요. 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동네 발견으로 보내주시면 홍보가 저절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나 시청자의 발견 코너 속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다 보내드리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맛집 아니면 우리 동네 예쁜 곳 또 내가 찾아낸 맛집과 우리 동네 소식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요. 우리 동네 발견 SNS와 카톡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많은 제보 여러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당대 최고의 소리꾼이었죠. 장월중선 선생의 업적 그리고 미래의 국악인자들을 뽑는 명창대회가 경주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판소리국장 이 장석중의 손녀딸이시죠. 장월중선 선생의 가문은요. 4대로 이어오면서 총 120년간 오직 판소리만을 이어온 판소리 명가라고 하는데요. 이 매년 장월중선 명창대회는요. 이 전국의 숨은 국악 고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또 발휘하는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따뜻한 봄에 경주에서 우리의 소리가 열리고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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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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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아름다운 우리 가락과 장단을 사랑하는 전국의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대회. 긴장도 되고 떨리는데 연습한 대로 잘하려고 마인드 컨트롤 중이에요. 성장하려고 나온 자리라서 되게 후련합니다. 경주 최고의 소리꾼 장월중선 명창의 업적을 기리고 미래의 국악 인재들을 발굴하는 축제의 장 장월중선 명창대회 현장을 지금 찾아가 봅니다. 짧아진 봄, 떠나가는 이 봄이 아쉬워 나들이 객들이 꽃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구수한 우리 노랫가락이 명창대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꽃피는 봄이면 경주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전통의 소리.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에 내로라 하는 실력을 자랑하는 국악인들이 경주를 찾았는데요.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국악계 외길 인생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소리꾼 장월중선의 업적을 기리고 우리의 전통의 소리를 이어갈 국악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 판소리 명가 장월중선 명창대회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술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경상북도 경주에 와서 평생을 사시다가 자기의 그 예술적인 그를 펼치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작년에 있었던 고법 대신 타악 경연이 생겨 눈길을 끌었는데요. 또 심사 방법도 태블릿 PC를 도입, 현장에서 바로 점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답니다. 라든지 민요는 다 노래예요. 이 노래라는 것은 노래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그런 조건을 얼마나 뛰어넘었느냐, 내 감정 속으로 이런 사설들을 얼마나 잘 부르느냐, 이게 이제 공력으로 봐야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장월중선 명창대회 후끈한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예선 현장부터 찾아가 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발길을 사로잡은 곳은 올해 처음 생긴 타악 부문 참가팀의 연습 현장입니다. 8개 하고 당다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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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당 이렇게 하네. 개수를 8개로? 8개인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해봐. 팀워크의 중요시되는 타악인인 만큼 서로 간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역시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되게 떨리고 날씨가 덥지만 꼭 잘해서 꼭 1등하고 싶습니다. 1등할 만큼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네. 신명나는 장단과 어우러진 역동적인 춤사위. 과연 올해 타악 부문 첫 수상의 영광은 어느 팀이 차지하게 될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가야금 병창 참가자들이 예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배고픔은 잠시 잊자, 점심시간도 반납. 1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칠세라 심기일전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너무 잘해가지고 걱정이에요. 떨리기도 하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대기하는데 힘드네요. 초여름의 날씨를 보였던 대회 첫날, 드디어 일반부 가야금 병창 예선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마추어 팀부터 숨은 고수들까지 각자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던 그때 다소 긴장한 모습의 한 참가자. 우리 형제. 아쉽습니다. 왜요? 네?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한번 정신이 나가니까 안 돌아오더라고요. 멘탈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참가한 소감이 어떠세요? 네? 뭐 전공생이 아니라서 일단 그냥 참가한 거에 의의를 두려고. 이번에는 민요와 판소리 부문의 예선 현장을 찾았는데요. 마침 초등부의 민요 경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고수의 장단에 맞춰 차분하게 소리를 하는 학생들.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솔직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하고 달리.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고 열심히들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수준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높아졌어요. 장월중선 명창대회. 이번에는 마지막 판소리 부문 예선 현장인데요.
예선 무대인데도 다들 실력들이 쟁쟁하더라고요. 점점 순서가 다가올수록 긴장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참가자. 너무 떨려요. 가사만 안 까먹고. 그걸 잘해야 되는데. 지금 저다 쳐다보는데. 분장단에 맞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판소리는 삶의 희노애락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우리 전통 예술인데요. 풍부한 감성 표현으로 섬세하게 전달하는 사설과 창은 현장의 청중을 매료시키기 충분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는 걱정도 많아가지고 목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도 많았는데 막상 이제 올라갔다 보니까 마음도 편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한 번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틀간 펼쳐졌던 장월중선 명창대회. 각 분야의 예선과 본선, 결선까지 치러낸 참가자들이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 순간 판소리명가 장월중선 명창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해 상장을 수여합니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판소리 부문의 김수지 씨가 종합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 지었답니다.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 받았다고 자만하지 않고 또 앞으로 국악계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소리꾼 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고생을 좀 했었는데 이제 엄마 아빠도 보러 갈 수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이 후련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대회보다 훨씬 수준이 높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와서는 정말 큰 상을 타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장월중선 선생의 국악에 대한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명창대회. 우리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소리와 멋.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장월중선 명창대회 그 현장을 함께 이제 보고 오셨는데 역시 이제 우리의 그 소리를 함께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정말 우리의 소리는 우리의 소리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가슴 네. 저 밑에서 신명이 쭉 올라오면서 예. 괜히 흥도 좀 나고 예. 어깨춤도 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또 우리 음악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예. 저는 좀 약간 손을 잡아가면서 봤거든요. 네, 예. 아니 많은 분들이 명창대회 참가하신 분들이요. 좀 떠시길래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다 떨리더라고요. 예전에 그 아나운서 시험 칠 때 그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네네 막 이러면서 네. 저도 그렇게 봤는데 그래도 네. 우리 소리 들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뭐든지 이게 시험을 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만큼 맞아요. 긴장도 많이 되는데 다들 그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요. 좀 짧게 소리는 듣긴 했지만요. 이게 확실히 현장에서 직접 접하는 소리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이날 직접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네. 예, 현장에서 제가 국악인 남상일 씨를 잠깐 만났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국악을 우리가 TV로만 너무 보다 보니까 안 친해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직접 이런 공연장 맞아요. 그리고 티켓을 네. 사서 국악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네. 국악에 대한 사랑이 더 우리 소리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앞으로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으로 예,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악을 이제 대중화시키는 것은 이제 많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전파하는 거,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런 자리가 또 됐다는 점에서 참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고 우리 민족만의 이제 정서를 담아내는 이 독창성 있는 이 전통 음악을 이렇게 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분들 정말 그 대단하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게 됐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맞아요. 앞으로도요 이 명창대회를 통해서요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소리꾼이죠 장월중선 선생의 뒤를 잇는 이 최고의 판소리 명창들이요 계속해서 배출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나 말입니다. 이 시점에 저는 갑자기 이런 말이 하고 싶네요. 네. 어떤 말이요?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여. 얼쑤. 예, 맞습니다. 예. 예, 장월중선 명창대회 앞으로도요 좋은 축제로 우리 국악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자연스레 마주치게 되는 간판들. 가게의 얼굴이자 길의 이정표가 돼주기도 하는 이 간판이 없는 집들이 있다? 간판이 없으면 장사가 될까요? 간판이 없으면 어떻게 찾아가요? 잘 못 찾아갈 것 같은데. 간판이 없으면 뭔가 숨겨진 맛집 같은 느낌. 간판이 없기에 더욱 궁금하다.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숨겨진 맛집들. 간판이 없어 더 유명하고 간판이 없기에 사람들이 더 모여든다는 소문난 간판 없는 맛집들. 궁금하다면 어서 빨리 따라와. 간판 없는 맛집을 찾아온 곳은 약재를 파는 한 거리. 이곳에 도대체 어떤 맛집이 숨어 있을까? 맛집 레이더 가동한 채 찾아간 곳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발견? 다들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간판 없는 국수집인데요. 옛날에 간판이 없었던 게 지금 요새는 간판이 달렸네요. 아니, 간판 없는 집에 간판이 달렸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장님! 30년 동안 간판 없이 장사를 하다가 2년 전에 분점을 내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간판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오시는 분들은 다들 간판 없는 집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간판이 없던 시절부터 이곳을 찾으셨다는 단골 손님들. 30여 년간 간판 없이 장사를 했기에 여전히 간판 없는 국수집이라 불리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사계절 다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뜨거운 국수만 하니까 뭐 별로 간판에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뭐 했어요. 하다 보니까 참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러갔어요. 칼국수 하나로 꿋꿋이 이 자리를 지켜왔기에 세월이 흘러도 이 집 칼국수의 맛은 변함이 없다? 10년 넘었죠. 국물 맛이 특이하죠. 아주 깔끔하고. 2대째 이어오고 있는 이곳 국물의 주 재료는 바로 건어물. 하지만 이것이 들어가야 제대로 완성된다는데 그것은 바로 신선한 게? 이 게가 들어가야 이 집만의 특별 육수가 완성된다고. 깨를 썰었는 것 갖다 이어가지고 진하게 막 국물을 내고 있어요. 시원하게 하려고. 예. 거기다 사장님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100% 수타면이 더해지면 개운하고 쫀득한 칼국수 한 그릇이 뚝딱 완성. 추억에 먹고 맛으로 먹는 칼국수 한 그릇, 그 맛 어떤가요? 이 집에 한 20년 정도의 단골인데 앞으로 이게 사장님 되시는 분께서 건강하셔가지고 30년, 40년, 50년 단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간판 없는 집을 찾아 나선 제작진. 하지만 간판이 없으니 찾는 것부터 쉽지 않다. 이 근처에 간판 없는 맛집이라던데 혹시 아세요? 간판 없는 맛집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집이요? 찾기 힘들 텐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가시죠. 오, 친절한 시민분의 도움을 받아 따라가 발견한 곳? 네, 여기입니다. 이건 간판도 아니고 개고생? 원래 저희가 간판이 있었는데 이제 특이한 방법으로 이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판을 떼버리고 손으로 직접 쓴 다음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폐기를 시작된 간판 없는 집, 홍보는 성공적인 듯? 그렇다면 손님들을 사로잡은 메뉴가 궁금하다. 친구가 여기 추천해줬는데 이색적인 김치찜을 먹을 수 있다 해서 왔습니다. 김치찜 하나에 모든 걸 걸었다. 단일 메뉴로 이 많은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이곳? 도대체 그 맛이 어떻길래? 묵은지의 깊은 맛과 고기의 이 부드러움이 입안 속에서 조화가 환상입니다. 그 환상적인 맛의 비법 찾으러 주방으로 직행! 미리 1차로 쪄놓은 김치와 돼지고기를 하루 정도 숙성시켰다가 손님에게 나가기 전 작은 압력솥에 고기 싸고 김치 싸고 모든 재료를 아낌없이 팍팍 넣어준다는데 작은 압력솥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익혀주면 손님 상으로 나갈 준비 완성! 막 완성된 뜨끈뜨끈한 김치찜을 그대로 잘라주는데 와,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이 자태? 마지막 국물까지 아낌없이 부어주면 이건 찍어야 돼.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요. 빨리 먹고 싶어요.
뜨거울 때 더 맛있다? 입안으로 쏙쏙 사라지는 김치찜?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쉽다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또 다른 추가 메뉴가 있다? 김치찜이 한식 메뉴다 보니까 좀 질리기 마련인데 이제 토핑을 넣어가지고 이제 젊은 층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10여 가지의 토핑 메뉴는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 김치찜과 함께 먹으면 이것이 천생연분 바로 찰떡궁합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김치찜 되시겠다. 김치찜도 맛있지만은 다른 메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는데 좀 간판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간판 없는 맛집이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강추예요, 강추.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은 간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 깊숙이 숨어 있다는데 언뜻 보면 일반 주택 같은 이곳 대체 뭐 하는 곳일까? 간판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소소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놀라지 마시라. 원래 사람이 거주했던 집을 개조해 가정집의 분위기는 그대로 살려 운영하고 있다는 카페. 오늘 처음 와서 너무 예쁘고 아늑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간판 없는 카페. 한 잔 한 잔 정성스레 내린 커피를 직접 가져다주는 사장님. 이런 서비스엔 철학이 담겨져 있다. 제가 이제 다른 나라로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 요즘 이제 간판을 없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서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간판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 가게 안에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공간의 그 느낌 그리고 이제 서비스 그걸 전 더 이제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간판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와 더불어 이곳을 찾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사장님. 꽁꽁 숨겨놓은 이것의 정체는 바로 오븐. 지금 이제 베이킹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그날그날 다양한 빵과 쿠키류들을 사장님이 직접 만들고 있다는데 반죽에서 베이킹까지 힘들진 않을까? 사장님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빵들은 손님들에게 달콤한 즐거움을 선사하는데 감사합니다. 신선한 빵에 제철 과일까지 곁들여진 케이크는 물론 매일매일 바뀌는 디저트에 손님들 입은 즐겁다 즐거워. 오히려 간판이 없어서 저만 알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매일 다양한 빵을 구워서 그거 맛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작은 공간에서 사장님과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심 곳곳 숨어있는 간판 없는 맛집들. 간판이 없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그 속에 담겨진 노력과 철학이 있었기에 맛집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정성스런 그들의 음식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간판 없는 그곳으로 고고고. 네, 대구의 간판 없는 맛집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간판이 없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잖아요. 네. 저러고도 장사가 될까 하는데 아름아름 알아서 찾아오는 대박집. 저는 굉장히 침을 흘려가면서 맛있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치찜 정말 맛있어 보이고 예전에는 정말 간판이 경쟁적으로 너무나 컸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추세가 좀 약간 이제 간판을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이렇게 또 간판을 아예 없애니까 그대로 또 손님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어떤 이제 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런데요, 카페를 제외하고요. 네. 이 나머지 간판 없는 맛집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칼국수와 김치찜. 단일 메뉴. 예. 단일 메뉴잖아요. 예. 그래서 단일 메뉴라서 좀 간판이 굳이 필요하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럴 생각이 수도 있겠네요. 들었거든요. 예. 네. 자, 대구는 이제 가까운 도시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이 집들 찾기 쉬울지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에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우리 지역에도 간판 없는 맛집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럼요. 이런 예. 생각이 들죠. 네네. 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간판 없는 맛집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얼른 휴대폰 여셔가지고요. 스마트폰 깨톡으로 저희에게 얼른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참여하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많이 드리니까요.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 텐데 이번 순서는요. 한 주간 우리 지역 핫 이슈들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주간 동네 경향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요, 국가지질공원의 주요 관광 명소마다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야기가 있는 울릉도 독도 시간여행인데요. 복내폭포, 관음도 등의 명소들을 걸으면서 지질, 생태, 그리고 역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5월부터 9월까지 운영이 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한동물복지교육진흥원이 주최하는 패트캣 페스티벌이 오는 4월 28일 토요일 경주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과 함께 캠페인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네, 인명구조견 시범, 반려동물 인식표 부착 등이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반려동물들과 함께 참여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겸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일부 선출직 시도의원들이 특정 기업에서 급여를 받거나 일감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포스코 출신 현역 시도의원 중에요. 5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도 출마를 했는데요. 특정 기업 출신자가 다수인 의회에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소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특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겸직 문제가 이제 다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김상현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네, 김상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들을 받고 있습니까? 네, 일부 시도의원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급여를 받거나 네. 아니면 일감을 제공받고 있다는 의혹인데요. 네네. 주로 이분들이 이제 주로 친인척이나 가족 명의로 사업장을 등록해놓고 이들 의원이 이권 사업에 개입한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예. 이상구 도의원의 경우 시의원 시절에 네. 포스코 계열사 2곳에서 감사로 재직하면서 네. 억대 연봉을 받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현대제철 출신이죠. 그 복덕규 시의원과 장경식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급여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내 물류회사인 예성 그리고 정비업체인 유존을 인수해서 10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실명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시의원이 각종 건설사업 등에 친인척 명의로 등록한 사업체를 하도급 받도록 이권에 개입한다는 소문도 무성한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심지어 포항시의회가 포항시 길들이기 차원에서 현장 점검을 핑계로 장시간 포항 제설소를 현장을 둘러본다든지 이런 것들로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포항시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포스코와 관련된 의원들이 많다는 사실도 이제 눈에 띄는데 어느 정도로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임명정 때문이기도 한데 그 규모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박성호 전 포항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포항 지역 시도 의원들이 포스코 이권 개입하게 된 자금 규모가 1,000억 원에 이른다는 얘기도 이제 있었는데 박 전 시장은 포항 지역 시도 의원들이 포스코 이권에 깊숙이 개입해 약 1,000억 원의 매출을 가로채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의원들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월급을 받거나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청렴성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해당 기업과 이제 관련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기업과 그리고 시의원이 같이 공생한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이런 그 겸직 문제가 있는 후보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드러난 거는 포스코 출신 현역 시도의원 7명하고요. 여기에 전현직 5명이 이제 출마를 했는데 총 12명인데 12명은 포스코에 관련되는 분만 12명이고요. 예. 이분들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시의원들은 약간 규모만 다를 뿐이지 이제 크고 작고 규모만 다를 뿐이지 여러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부분 좀 그리고 그렇게 관련이 이 밖에도 포항시 불법 주차 견인 대행업이나 포스코 운송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건설업을 하는 동생을 위해 건설 관련 상임위를 골라다니는 의원들도 10여 명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논란이 최근에 이렇게 이제 지적이 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된 네네. 논란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상현 기자가 보시기에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거라도 또 시민들이 또 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의원 겸직 문제가 포스코에 이제 집중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설 관련 위원회 같은 이런 곳에 한 의원이 뭐 약 10여 년 동안 소속돼 있다는 것도 약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미리 접한 정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린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포항시 조례나 포항시의회 규칙 등을 통해서 일정 기간 이상 한 의원이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에 대한 선거법 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마한 이제 후보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시의원으로 당선되면 이권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그렇군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후보의 이제 면면을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의원 또 구의원 출마할 때 보면은요, 시민들의 일꾼이 되겠다, 지역 발전에 애쓰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부디 우리 개인 사업 발전에 힘쓰느냐고요, 의원직을 힘을 또 남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시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일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면면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록 님이 보내주신 시청자의 발견인데요. 우리 동네 전시회 소식으로 직관과 감각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5월 9일부터 20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 1,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17명의 사진작가들이 직관과 감각, 그리고 그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과의 소통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번 전시회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란다면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영미 님이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지난 4월 13일에 경주에서 있었던 줌바 댄스 공개 수업 모습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역동적인 줌바 댄스를 배우고 계신 경주 시민들의 모습인데요.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곧 5월에도 무료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동네 발견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네 발견에서는 시청자의 발견을 기다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동네 멋진 곳, 내가 찾은 맛집, 그리고 또 궁금한 이야기, 민원과 제보 모두 좋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포항 MBC 홈페이지 그리고 SNS 깨톡으로 여러분들의 사진, 여러분들의 추억, 여러분들이 함께했던 시간들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푸짐한 선물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가볼 만한 경주 지역의 전시회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는데, 프로젝트전 월성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푸짐한 소식, 그리고 또 알찬 소식들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